79년도에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더라도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신축했으니까 2002년도에 근저당 설정이고 2003년도에 건물이 들어온 거니까 새로운 건물이 이거는 근저당이 먼저고 건물이 나중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 또 사연이 하나 와서 안내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야 될 물건인지 사지 말아야 될 물건인지 한번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0기 회원입니다. 경복궁역 통인시장 근처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가 있어 이렇게 메일을 작성해 봅니다. 해당 지역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서울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제한되어 토지값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법정지상권 2017년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시작가 2013년 감정가액이라는 장점들로 평당 1,300만 원의 시작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도로변 토지는 평당 4,500만 원, 골목 안쪽 토지는 평당 대략 3,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현 주인이 토지와 건물을 1979년도에 취득, 2002년도 근저당 설정, 2003년 신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궁금합니다. 2003년부터인지 1979년부터인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원장님의 강의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에서 약 50% 정도의 금액의 도전을 예로 많이 언급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경매 시작가가 조사 시세의 40%에 해당하여 신권 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의 낙찰을 받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번은 법정지상권이 걸린 토지는 대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대출의 건부터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법정지상권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물건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조금 더 깊게 알아보시려면 이 물건에 대출을 해준 은행에 가서 한번 물어보심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였고 질문이, 두 번째는 낙찰가 얼마 써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법정지상권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이제 쭉 따라가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건너뛰어다 보면 여기에요, 여기가 구독션으로 보면 여기 맞나요? 또 보면 이 광화문 교회라는 교회가 보이죠? 이 교회도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주 직관적으로 찍었어요. 이 두 개의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분명한 건물로 보여집니다. 바로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별은 대지고요. 지금 면적은 28.284평.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3억 6천입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졌을 때 약 1,300만 원 정도 평당 가는 금액이에요. 자, 법정지상권부터 따져보는데 그 건물을 이 주인이 소유할 때는 1979년에 소유를 했대요. 건물을. 토지와 건물 전부겠죠. 그런데 2002년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신축을 했대요.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자, 볼게요. 땅하고 건물의 주인이 같아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땅만 있었을 경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건물이 올라갔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땅하고 건물의 주인이 같더라도. 땅의 주인이 건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9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토지 주인이 건물을 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에만 돈을 빌려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 보통 땅만 있는 경우에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은 가능성은 크지만 땅과 건물에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땅에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째 예에서 법정지상권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거는 79년도에 땅과 건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의 근저당권을 2002년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셨어요.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10초 드릴게요.
79년도에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더라도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 신축했으니까 2002년도에 근저당 설정이고 2003년도에 건물이 들어온 거니까 새로운 건물이 이거는 근저당이 먼저고 건물이 나중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이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 이게 따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전제는 뭐였냐면 과거에 건물이 있었고 이거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이 있는데 새로운 건물로 근저당보다 늦게 지어졌다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있는 건물이 근저당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할 것이냐. 여기서 당연히 상식선에서는 부시고 새로 졌으니까 근저당이 있을 때 새로 진 거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땅과 건물이 있었잖아요. 있었던 상태에서 이 건물을 부셨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 규모와 같은 용도, 같은 면적의 뭔가가 새로 신축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신축돼 있으니까 2002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2020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야 이거 당연히 딱 눈으로 봐도 새 거니까 빈 땅에 근저당 잡고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땅에 과거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과거의 건물에 현재 신축된 건물이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건물 등기를 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주소 맞고요. 1926년도에 접수한 거예요. 언제야?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거죠. 건물 내역을 보니까 목조 초즈 평가 건본 가1동 건평 7평 3호 7착. 오랜만에 봅니다. 네. 이 당시에는 평방미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과거의 단위로 사용했는데요. 제가 처음 경매할 때만 해도 꽤 많이 보였어요. 특히 토지 쪽에서. 현재는 건물 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여전히 토지 쪽에서는 이 단위를 쓰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평과 보는 같은 거예요. 한보. 그래서 1로 표시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이걸로 갈게요. 이건 이제 호불호 가면 0.1이에요. 0.1. 얘는 당연히 0.01이겠죠. 얘는 0.001이에요. 큰 단위로 올라가면 얘는 30보예요. 30보라는 건 30평. 이 1무예요. 1무. 얘는 단은 300평. 3단. 정은 3000평. 한 번에 딱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7평 3호. 7짝이니까 7평 3호 7짝. 7.37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랜만에 칠판으로 썼네요. 1926년부터 있었던 건물이 7.37평짜리가 종로구 누화동에 있었네요. 그래서 현재 토지의 소유자인 이분이 79년도부터 계속 매매해서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2002년도예요. 맞죠? 아까 2002년도에 근저당 설정됐다 그랬죠. 79년도에 지어지고. 그런데 이거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 아니고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과 이 토지에 전부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자, 볼게요. 보통은 토지만 있을 때 토지에 근저당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데, 그리고 건물이 들어왔냐 이걸 따지는 거고, 좀 전에 가정도 토지에 근저당이 있을 때 건물이 들어왔고 토지의 건물의 주인이 같고, 그리고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부시고 이걸 새로 졌을 때는 이 용도와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갑니다. 이 당시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어요. 둘 다. 그리고 멸실을 하고 새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헷갈리나요?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구건물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토지와 건물에 모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더라면 신축 건물을 지으는 데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네요. 중요한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바로 얼마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얼마 써야 되느냐. 지금 이 물건을 시세 조사해 본 걸로 계산해 보니까 8억 7천이에요. 8억 7천. 3천만 원 정도 시세가 된다 그랬으니까 감정가는 3억 6천. 한 40% 금액이에요. 시세에 대비. 그러면 입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살까요? 말까요가 아니죠. 일단 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사야 되는데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거를 질문하신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억 7천만 원짜리가 이거 지금 시세라 그랬어요. 물론 이건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뭐 대략 맥시멈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자, 8억 7천만 원짜리가 1억에 나왔습니다. 얼마를 써야 됩니까? 2억에 나왔습니다. 3억에 나왔습니다. 빵원에 나왔습니다. 얼마를 써야 됩니까? 이 질문은 답이 다 같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경매는 많은 일반인들, 초보자분들이 싸게 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빵원에 나오면 100원에 사고 1억에 나오면 1억 1000에 사고 2억에 나오면 2억 1000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데요. 그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3억 6천에 낙찰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2억에 나왔다면 2억 1000에 낙찰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방해를 줄 겁니다. 왜? 생각이 너무나도 일반적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여러분 얼마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건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생각. 너 얼마 벌 거야? 많이 벌면 좋지. 얼마나 싸게 사고 싶어? 싸게 살수록 좋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나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싸게 살 퍼센테이지 또는 수익을 낼 퍼센테이지입니다. 제가 특수물건, 특히 법정지상권은 50%대의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 답 나왔죠? 답 나왔습니다. 얘가 8억 7천의 시세인데요. 지금 3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3억 6천 쓰고 싶죠? 그리고 3억 6천 써서 못 먹으라는 보장도 없어요. 못 먹는다는. 왜?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한 물건이죠. 제가 감정가 때는 경쟁이 많이 없다 그랬죠. 기타 등등 이유로 3억 6천에 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마인드가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부터가. 그러면 3억 6천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법정지상권은 반값에 먹는다. 그러면은 4억 3천입니다. 그럼 4억 3천을 제가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척 아까울 거예요. 1,300만 원짜리를 1,300만 원에 썼는데 누가 1,500에 써서 먹어간 겁니다. 평당 200만 원 차이로. 그래서 이게 얼마에 나왔든 간에 감정가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계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2배를 수익으로 갖고 싶다. 이게 진짜 나의 속마음이다 라고 하면 반값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반값이 아니라 시세의 반값이 되겠죠. 아니다. 나는 한 30%만 남기면 된다 라고 하면 시세의 70%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은 쓸 필요가 없겠죠. 아니다. 나는 시세의 60%는 더 싸게 사야 된다. 그럼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전혀 후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4억 3천을 썼는데 4억 3,100 뭐 이런 기가 막힌 숫자가 나와갖고 그러면 좀 화날 거예요. 좀 분하고. 하지만 내가 평당 1,300만 원인 3억 6천을 썼는데 누가 4억 3천을 썼다면 아이 저 사람 2배만 남기려고 하는 모양이네. 나는 2배 더 남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쿨하게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낙찰가의 기준은 야 요즘에 아파트는 90% 이상을 써야 낙찰을 받는데 이런 걸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법정지상권에 사람들도 많이 입찰한데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남길 것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물건의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감정가고 특수물건이고 복잡하니까 저는 4억 3,500만 원을 쓰겠습니다.
자, 살까요에선 살까요고요. 낙찰가에서는 4억 3,500만 원. 6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까요 말까요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뭐 정리할 게 없어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낙찰가 또는 입찰가 선정의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디 낙찰 받으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대망이었습니다.